뜨거운 국물이 얼굴에 쏟아지는 순간 세상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비명이 터져나왔죠. 뺨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눈을 뜨려 해도 눈꺼풀이 따갑게 부어올랐습니다. 귀에는 웃음소리만 들려왔죠. 낄낄대는 소리가 식당 전체를 채웠습니다. 재벌집 며느리가 뭐가 대수냐?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낮고 차가운 목소리였죠. 이서윤은 겨우 고개를 들었습니다. 흐릿한 시야에 한 여자의 얼굴이 들어왔습니다. 입꼬리가 비뚤어지게 올라가 있었죠. 여기선 내가 여왕이다. 황미선이었습니다. 청송교도소 오사동의 여두목이었죠. 식당 안수감자들이 모두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서윤은 바닥에 주저앉은 채 얼굴을 감쌌습니다. 국물이 턱을 타고 뚝뚝 떨어졌죠. 어디 두고 보자. 내가 얼마나 버티나. 황미선의 구두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또각또각 소리가 복도 쪽으로 사라졌죠. 서윤은 천천히 손을 내렸습니다. 손목에서 뭔가 스쳐 보였습니다. 죄수복 소매 밑으로 희미한 흔적이 드러났죠. 문신이었습니다. 바다와 닷 하나, 그리고 숫자 하나. 그 순간 서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순하고 얌전했던 눈이 아니었습니다. 날카롭고 차가운 눈빛이었죠. 마치 칼날 같았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누구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이서윤. 독방이다. 교도관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서윤은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죠. 주변 수감자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하지만 동정하는 눈빛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모두 고개를 돌렸죠. 복도를 걸어가며 서윤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가슴 속에서 뭔가 뜨겁게 끓어올랐습니다. 분노였을까요? 아니면 결심이었을까요? 서윤 스스로도 알 수 없었습니다. 독방문이 철컥 잠겼습니다. 어둠이 사방을 감쌌죠. 서윤은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숨을 고르려 했지만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얼굴은 여전히 화끈거렸죠. 손으로 뺨을 만져보니 부어올라 있었습니다. 그런데 표정은 달랐습니다.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죠. 마치 폭풍 전의 바다 같았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된 걸까요? 3달 전으로 돌아가 봐야 합니다. 법정이었습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려 퍼졌죠. 피고인 이서윤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다. 망치 소리가 쾅 하고 떨어졌습니다. 서윤은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죠. 억울합니다. 외쳤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서류를 덮었고 방청객들은 웅성거렸습니다. 방청석에 앉은 시어머니가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차갑게 웃고 있었죠. 신우이는 눈도 마주치지 않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남편은 아예 오지도 않았죠. 서윤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자기는 버려진 거라고. 아니, 처음부터 가족이 아니었다고. 횡령 혐의였습니다. 재벌가 며느리가 회사 돈 30억을 빼돌렸다는 거였죠. 하지만 서윤은 한 번도 해본 적 없었습니다. 생각조차 해본 적 없었죠. 누군가 죄를 뒤집어 씌운 겁니다. 시댁이었습니다. 증거도 조작됐고 변호사도 시댁 편이었습니다. 재판은 처음부터 정해져 있었던 거였죠. 이서윤 씨, 일어나세요. 교도관이 차갑게 손목을 잡았습니다. 수갑이 찰칵 채워졌죠. 서윤은 법정을 나서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시어머니가 휴대폰을 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마치 귀찮은 일을 처리한 것처럼 가볍게 웃고 있었죠. 그 순간 서윤은 다짐했습니다. 언젠가 진실을 밝히겠다고. 언젠가 이 억울함을 풀겠다고. 하지만 청송교도소는 지옥이었습니다.
첫날부터 황미선이 나타났죠. 신입이 왔네 하며 턱을 치켜들었습니다. 서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고개만 숙였죠. 그게 화근이었습니다. 말을 안 해? 버릇이 없구만. 뺨을 때리려는 손이 날아왔습니다. 서윤은 본능적으로 몸을 틀었습니다. 손이 빗나갔죠. 황미선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재미있는 년이네. 그날 밤 서윤은 이불 속에서 몸을 웅크렸습니다. 온몸이 바들바들 떨렸죠. 들키면 안 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과거를 들키면 끝이라는 걸 알고 있었죠. UDT 시절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바닷속 훈련을 하던 날들이 생각났죠. 격투 연습을 하던 모습도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전부 숨겨야 했습니다. 철저하게 숨겨야 했죠.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식당에서 황미선이 다시 나타났죠. 오늘은 특별한 날이야. 하며 국그릇을 들었습니다. 서윤은 알았습니다. 저걸 던질 거라는 걸 알았죠. 피할 수 있었습니다. 막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죠. 뜨거운 국물이 얼굴에 쏟아졌습니다. 타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비명이 절로 나왔죠. 하지만 반격하지 않았습니다. 참았습니다. 아직은 아니야. 지금은 때가 아니야. 독방에 갇힌 지금도 서윤은 생각합니다. 얼마나 더 참아야 할까? 언제까지 당하고만 있어야 할까? 하지만 답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한계가 올 때까지. 더는 못 참을 때까지. 그때가 언제일까요? 서윤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그날이 오면 모든 게 달라질 거라는 것. 황미선도 이 교도소도 자기를 배신한 시댁도 전부. 독방의 어둠 속에서 서윤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미소였죠. 이야기는 이제 시작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시나요? 전라도, 경상도, 경기도, 미국 듣고 계신 곳을 꼭 댓글로 남겨주세요. 늘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도할게요. 자, 이야기 시작합니다. 독방에서 나온 건 이틀 뒤였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에 서윤은 눈을 떴습니다. 햇빛이 눈부시게 쏟아져 들어왔죠. 몸을 일으키려는데 온몸이 욱신거렸습니다. 이틀 동안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서 잔탓이었죠. 허리가 뻐근했고 어깨가 결렸습니다. 나와. 교도관이 무뚝뚝하게 말했습니다. 서윤은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죠. 복도를 걸어가는데 발걸음이 휘청거렸습니다. 식사를 못한 게 사흘째였습니다.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죠. 사동으로 돌아왔습니다. 수감자들이 하나둘 서윤을 쳐다봤습니다. 눈빛이 싸늘했죠.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돌리거나 모른 척했습니다. 서윤은 천천히 자기 침대로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침대 위에 뭔가 있었습니다. 똥이었습니다. 서윤은 숨이 턱 막혔습니다. 코를 찌르는 냄새가 확 올라왔죠. 주변에서 낄낄대는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작게 속삭이는 소리도 섞여 있었죠. 서윤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황미선이 멀리서 팔짱을 끼고 서 있었습니다. 입꼬리가 올라가 있었죠. 비웃는 얼굴이었습니다. 재벌집 며느리님, 청소 좀 하시지. 누군가 말했습니다. 또 웃음이 터졌죠. 서윤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다가 풀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그냥 돌아서서 청소 도구함으로 걸어갔습니다. 걸레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손이 계속 떨렸죠. 침대에 쏟아진 걸 닦기 시작했습니다. 냄새가 지독했습니다. 구역질이 올라왔죠. 하지만
꾹 참았습니다. 눈물이 나려는 걸 억지로 눌렀습니다. 울면 진다. 여기선 약한 모습 보이면 안 돼. 침대를 다 닦고 나니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식당으로 향했죠. 줄을 서서 식판을 받았습니다. 밥과 국이 담겼고 반찬 몇 개가 놓였습니다. 양은 적었지만 지금은 뭐든 먹어야 했죠. 빈자리를 찾아 걸어갔습니다. 구석자리였습니다. 식판을 내려놓으려는 순간이었죠. 누군가 다리를 쭉 뻗었습니다. 아! 서윤이 넘어졌습니다. 식판이 바닥에 쏟아졌죠. 국물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밥알이 여기저기 흩어졌습니다. 식당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이쪽을 쳐다보고 있었죠. 어머, 미안하네. 다리를 건 여자가 말했습니다. 전혀 미안해 보이지 않는 목소리였죠. 강혜라는 여자였습니다. 황미선의 오른팔이었죠. 서윤은 바닥에 엎드린 채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서 치워. 더러워 죽겠네. 강혜가 발로 서윤의 어깨를 툭 찼습니다. 서윤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손바닥이 바닥에 닿아 있었죠. 일어나서 바닥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배에서는 계속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어지러웠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죠. 하지만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서윤은 빈속으로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죠. 형광등이 희미하게 깜빡였습니다. 배가 고파서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온몸이 무거웠죠. 이봐요. 옆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박영자였습니다. 60대쯤 돼 보이는 여자였죠. 10년째 여기 있다고 들었습니다. 조용히 해요. 여기선 말도 조심해야 돼요. 박영자가 속삭였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영자가 이불 속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빵 한 조각이었죠. 작은 빵이었지만 지금 서윤에겐 보물 같았습니다. 먹어요. 몰래. 서윤은 빵을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목이 메었죠. 감사합니다. 작게 속삭였습니다. 박영자는 아무 말 없이 돌아 누웠습니다. 빵을 입에 넣었습니다. 퍽퍽했지만 꿀맛이었죠. 천천히 씹었습니다. 눈물이 날 뻔했지만 꾹 참았습니다. 삼키고 나니 조금 힘이 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작업 시간이었죠. 수감자들은 줄을 서서 공장동으로 이동했습니다. 단순 조립 작업이었습니다. 서윤도 자리에 앉아 부품을 끼우기 시작했죠. 손을 움직이는데 갑자기 뒤에서 손이 날아왔습니다. 탁! 뒤통수를 맞았습니다. 머리가 앞으로 확 꺾였죠. 너무 아팠습니다. 눈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황미선이 서 있었습니다. 차갑게 내려다보고 있었죠. 서윤은 숨을 참았습니다. 황미선이 한 발 더 다가왔습니다. 담배 냄새가 확 풍겼습니다. 너 일부러 느리게 하냐? 서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황미선이 서윤의 턱을 손으로 잡았습니다. 힘주어 쥐었죠. 너무 아팠지만 서윤은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황미선의 얼굴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듣고 있어?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위협이 담겨 있었죠. 서윤은 황미선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황미선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결정해. 황미선이 속삭였습니다. 차갑고 낮은 목소리였죠. 내 사람이 되든지 병원 가든지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복종하든지 맞든지였죠. 황미선이 턱을 놓았습니다. 손가락 자국이 빨갛게 남았습니다. 황미선은 돌아서서 걸어갔죠. 구두 소리가 또각또각 울렸습니다. 서윤은 자리에 앉아 숨을 고르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티를 내지 않았죠.
부품을 다시 집었습니다. 손끝이 차가웠습니다. 그날 저녁 서유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황미선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시간이 얼마 없었습니다. 복종하면 끝이었습니다. 황미선의 개가 되는 거였죠. 하지만 버티면 맞을 게 뻔했습니다. 아니 맞는 것보다 더한 일을 당할 수도 있었죠. 서유는 눈을 감았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뭔가 꿈틀거렸습니다. 분노였을까요? 아니면 결심이었을까요? 아직은 알 수 없었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서유는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온몸이 뻐근했죠. 밤새 잠을 제대로 못 잤습니다. 황미선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내 사람이 되든지 병원 가든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복종하지 않기로 했죠. 세수를 하고 작업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꾹 참았습니다. 복도로 나가니 황미선이 벽에 기대 서 있었습니다. 팔짱을 끼고 서윤을 기다리고 있었죠. 결정했어? 황미선이 물었습니다. 차가운 목소리였죠. 서윤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황미선의 눈을 똑바로 봤죠. 안 합니다. 서윤이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습니다. 황미선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입꼬리가 비뚤어지게 올라갔죠. 그래. 황미선이 한 발 다가왔습니다. 서윤과 거리가 좁혀졌죠. 담배 냄새가 확 풍겨왔습니다. 후회할 거야.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구두 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죠. 서윤은 그 자리에 서서 숨을 고르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시작됐어.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이었죠. 줄을 서서 식판을 받았습니다. 밥과 국이 담겼습니다. 반찬도 몇 개 놓였죠. 자리를 찾아 앉으려는데 이상했습니다. 모든 자리가 차 있었습니다. 빈자리가 하나도 없었죠. 수감자들이 일부러 자리를 막고 있었습니다. 가방을 놓거나 팔을 벌리고 앉아 있었죠. 서유는 식당을 둘러봤습니다. 황미선이 멀리서 보고 있었습니다. 빙긋 웃고 있었죠. 서유는 구석으로 갔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식판을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밥을 떠서 입에 넣었죠. 목이 메었지만 억지로 삼켰습니다. 작업 시간이 되었습니다. 공장동으로 이동했죠. 서유는 자기 자리로 갔습니다. 그런데 의자가 없었습니다. 누군가 치워놓은 거였죠. 의자 어디 갔어요? 옆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그 사람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모른 척했죠. 서유는 서서 작업을 했습니다. 1시간이 지나니 다리가 아팠습니다. 2시간이 지나니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죠.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식당으로 갔습니다. 이번에도 자리가 없었죠. 서유는 다시 바닥에 앉았습니다. 밥을 먹는데 누군가 지나가며 발로 식판을 찼습니다. 국이 쏟아졌습니다. 바지에 뜨거운 국물이 튀었죠. 서유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일어나서 걸레를 가지러 갔죠. 저녁 때였습니다. 화장실에 갔습니다. 볼일을 보고 나오는데 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도꼭지를 틀어도 한 방울도 나오지 않았죠. 누군가 밸브를 잠근 거였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침대에 누우려는데 이불이 없었습니다. 베개도 없었죠. 누군가 가져간 거였습니다. 서유는 그냥 누웠습니다. 차가운 매트 위에 몸을 웅크렸죠. 추웠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죠. 이틀째 되던 날 밤이었습니다. 서유는 화장실에 갔습니다. 볼일을 보고 나오는데 복도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낮게 속삭이는 소리였죠. 서유는 몸을 숨겼습니다.
구석 그림자에 몸을 붙였습니다. 복도 끝에서 두 사람이 나타났죠. 황미선이었습니다. 그리고 교도관이었습니다. 이번 건 얼마야? 황미선이 물었습니다. 교도관이 봉투를 꺼냈습니다. 황미선이 받아서 열어봤죠. 안에 뭔가 들어있었습니다. 담배 같았습니다. 다음 주에 또 가져올게요. 교도관이 말했습니다. 황미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교도관에게 뭔가 건넸죠. 돈뭉치 같았습니다. 서유는 숨을 죽였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죠. 들키면 큰일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걸어갔습니다. 발소리가 점점 멀어졌죠. 서유는 그 자리에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은 것 같았습니다. 밀수였습니다. 교도관과 짜고 하는 밀수였죠. 다음 날 서유는 생각했습니다. 신고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교도소 안에서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작업 시간에 서유는 박영자 옆에 섰습니다. 작게 속삭였죠. 전화 쓸 수 있는 방법 있어요? 박영자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쳤어요? 여기서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서유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죠. 며칠 뒤였습니다. 면회 시간이었습니다. 서윤에게는 면회객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면회실 앞을 지나가다 공중전화를 받죠. 교도관이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기회였습니다. 서윤은 빠르게 전화기로 다가갔습니다. 수화기를 들었죠. 111을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가슴이 터질 것 같았죠. 여보세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유는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청송교도소 수감자. 그 순간이었습니다. 뚝.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선이 잘린 거였죠. 서유는 돌아봤습니다. 황미선이 서 있었습니다. 전화선을 손에 쥐고 있었죠. 뭐 하는 거야? 황미선이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서유는 수화기를 내려놨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재미있네. 황미선이 다가왔습니다. 서윤의 얼굴을 똑바로 봤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야. 황미선이 돌아섰습니다. 걸어가며 손가락을 튕겼죠. 그 순간 조직원 둘이 나타났습니다. 서윤을 애워쌌습니다. 그날 밤 서윤은 독방에 갇혔습니다. 다시 독방이었죠. 어둠 속에서 서윤은 무릎을 끌어안았습니다. 차가운 바닥이 온몸을 파고들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달랐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죠. 눈빛이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해. 반드시. 서윤은 생각했습니다. 황미선의 밀수 경로를 봤습니다. 교도관의 얼굴도 기억했죠. 증거만 있으면 됐습니다. 확실한 증거만 있으면. 독방 어둠 속에서 서윤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독방에서 나온 건 일주일 뒤였습니다. 문이 열렸을 때 서윤은 눈을 떴습니다. 햇빛이 쏟아져 들어왔죠. 눈이 부셨습니다. 일주일 동안 어둠 속에 있었던 탓이었죠. 몸을 일으키는데 온몸이 뻐근했습니다. 나와. 교도관이 말했습니다. 서윤은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휘청거렸죠. 복도로 나왔습니다. 사동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데 앞에서 소란이 들렸습니다. 여자의 울음소리였죠. 서윤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소리가 나는 쪽을 봤습니다. 한 여자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젊은 여자였죠. 28쯤 돼 보였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황미선의 조직원 둘이 그 여자를 애워싸고 있었죠. 빨리 대답해. 들어. 강혜가 소리쳤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여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죠. 저는 정말 안 했어요. 믿어주세요.
여자가 울먹였습니다. 강혜가 발로 여자의 옆구리를 찼습니다. 여자가 으윽 신음을 냈죠. 몸을 웅크렸습니다. 서윤은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지나쳐가려고 했습니다. 개입하지 않으려 했죠.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한 번만 더 때려봐. 강혜가 손을 들었습니다. 여자가 팔로 얼굴을 가렸죠. 순간 서윤의 몸이 움직였습니다. 본능이었습니다. 생각보다 몸이 먼저 움직였죠. 그만하세요. 서윤이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강혜가 돌아봤습니다. 눈을 가늘게 떴죠. 뭐? 강혜가 물었습니다. 서윤은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여자와 강혜 사이에 섰죠. 더 때리지 마세요. 서윤이 다시 말했습니다. 강혜가 비웃었습니다. 옆에 있던 조직원도 낄낄댔죠. 너 미쳤어? 강혜가 서윤의 어깨를 밀었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강혜의 눈이 커졌죠. 야, 비켜. 강혜가 다시 밀었습니다. 이번엔 더 세게 밀었죠. 서윤은 한 발 뒤로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비키지 않았습니다. 강혜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서윤을 때리려는 거였죠. 주먹이 날아왔습니다. 서윤의 손이 움직였습니다. 찰나였습니다. 강혜의 손목을 잡았죠. 비틀었습니다. 강혜가 아 소리를 질렀습니다. 무릎이 바닥에 닿았죠. 순간 복도가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멈춰 섰습니다. 서윤도 깜짝 놀랐습니다. 몸이 저절로 움직인 거였죠. 강혜가 손목을 부여잡았습니다. 얼굴이 일그러졌죠. 서윤은 손을 놓았습니다. 한 발 뒤로 물러났습니다. 너 지금 뭐 한 거야? 강혜가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죠. 서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여자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괜찮아요? 작게 물었습니다. 여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아직 멈추지 않았죠. 고맙습니다. 여자가 속삭였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자를 부축해서 걸어갔죠. 뒤에서 강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두고 봐. 넌 끝났어. 서윤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가슴이 두근거렸죠. 무슨 짓을 한 건지 알았습니다. 선을 넘은 거였죠. 사동으로 돌아왔습니다. 여자를 침대에 앉혔습니다. 여자가 고개를 들었죠. 저는 김지수예요. 여자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서윤이에요. 서윤이 대답했습니다. 지수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는 억울해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지수가 울먹였습니다. 서윤은 지수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었습니다. 식당으로 갔습니다. 서윤은 지수와 함께 줄을 섰죠. 식판을 받았습니다. 자리를 찾아 앉으려는데 박영자가 다가왔습니다. 이봐요. 박영자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죠. 왜 나섰어요? 서윤은 박영자를 봤습니다. 박영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만히 있었으면 안 다쳤을 텐데. 박영자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걱정인지 비난인지 알 수 없었죠. 서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박영자가 돌아섰습니다. 자기 자리로 걸어갔죠. 서윤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박영자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가만히 있었으면 안 다쳤을 텐데. 지수가 서윤의 팔을 잡았습니다. 언니, 괜찮아요?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잘 지어지지 않았죠. 자리에 앉았습니다. 밥을 먹으려는데 목이 메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황미선이 식당에 들어왔습니다. 복도에서 소란이 들렸다는 보고를 받은 모양이었죠. 식당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황미선이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서윤의 테이블 앞에 섰죠. 내려다봤습니다.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재미있는 일이 있었다며? 황미선이 물었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황미선의 눈을 똑바로 봤죠. 강의 손목 비튼 게 너라며? 황미선이 다시 물었습니다. 서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황미선이 빙긋 웃었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미소였죠. 너, 뭐야? 황미선이 물었습니다. 서윤의 얼굴을 훑어봤습니다. 그냥 며느리 출신이 아니네. 황미선이 테이블에 손을 짚었습니다. 얼굴을 가까이 가져왔죠. 서윤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숨기는 게 있어. 내 눈빛이 말해주고 있어. 황미선이 속삭였습니다. 서윤은 숨을 참았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죠. 재미있네. 정말 재미있어. 황미선이 일어섰습니다. 돌아서서 걸어갔죠. 구두 소리가 또각또각 울렸습니다. 식당 문을 나가며 뒤돌아봤습니다. 이서윤. 두고 봐.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위협이었죠. 그날 밤 서윤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박영자의 말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가만히 있었으면 안 다쳤을 텐데. 맞는 말이었습니다. 나서지 말았어야 했죠. 하지만 후회는 되지 않았습니다. 옆 침대에서 지수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언니, 고마워요. 서윤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지수가 눈물을 글썽이며 보고 있었죠. 저 때문에 언니가 다칠까봐 무서워요. 지수가 말했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요. 서윤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속에서는 뭔가 뜨겁게 끓어올랐습니다. 분노였을까요? 아니면 결심이었을까요? 서윤은 눈을 감았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셨죠. 이제 돌아갈 수 없어. 선을 넘었어. 더 이상 숨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황미선이 의심하기 시작했죠. 언젠가 정체가 드러날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서윤은 생각했습니다. 계획을 세워야 했죠. 황미선보다 한 발 앞서 움직여야 했습니다. 독방에서 세운 계획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증거를 찾아야 했죠. 밀수의 증거를, 교도관 매수의 증거를, 그리고 때가 오면 모든 걸 무너뜨려야 했습니다. 서윤의 손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불 속에서 떨리는 주먹이었죠. 하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다음 날부터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서윤은 줄을 서서 식판을 받으려 했죠. 하지만 배식하는 수감자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서윤을 못 본 척했습니다. 저기요. 식판 주세요. 서윤이 말했습니다. 수감자가 뒤에 있는 사람을 봤습니다. 서윤을 건너뛰고 식판을 건넸죠. 잠깐만요. 서윤이 다시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줄에 서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났죠. 서윤만 혼자 남았습니다. 식판을 받지 못했습니다. 배식대 앞에 서 있었지만 아무도 주지 않았죠. 서윤은 그냥 돌아섰습니다. 빈손으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지수가 다가왔습니다. 자기 식판을 반으로 나눠주려 했죠. 언니, 이거라도 드세요. 지수가 말했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넌 먹어. 서윤이 말했습니다. 지수가 망설였지만 결국 물러났습니다. 주변의 시선이 따가웠죠. 작업 시간이 되었습니다. 서윤은 공장동으로 갔습니다. 자기 자리에 앉으려 했죠. 하지만 다른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저기요.
여기 제 자리예요. 서윤이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부품을 계속 끼우고 있었죠. 다른 자리 앉으시면 안 돼요? 서윤이 다시 말했습니다. 그때 담당 교도관이 다가왔습니다. 왜 떠들어? 조용히 못해? 교도관이 서윤에게만 말했습니다. 서윤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빈자리를 찾아 구석으로 갔죠. 일을 시작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부품이 떨어졌습니다. 보충을 요청하려 손을 들었죠. 저기요. 부품이. 말을 하려는데 교도관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못 들은 척했습니다. 서윤은 손을 내렸습니다.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이번에도 식판을 받지 못했습니다. 배식대 앞에 섰지만 아무도 주지 않았죠. 서윤은 물만 한 컵 받았습니다. 구석에 앉아 물을 마셨습니다. 머리가 어질어질했습니다. 이틀째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손이 떨렸죠. 저녁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식판을 받지 못했습니다. 서윤은 그냥 사동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온몸에 힘이 없었죠. 눈을 감았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누군가 서윤을 흔들었습니다. 언니, 일어나요. 지수의 목소리였습니다. 서윤은 눈을 떴습니다. 지수가 빵 한 조각을 내밀었죠. 이거 드세요. 제가 숨겨뒀어요. 지수가 속삭였습니다. 서윤은 빵을 받았습니다. 고마웠습니다. 고마워. 작게 말했습니다. 빵을 입에 넣었죠. 퍽퍽했지만 삼켰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작업 시간에 서윤은 화장실에 갔습니다. 볼일을 보고 나오는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수의 목소리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누구와 이야기하는 걸까요? 서윤은 문 뒤에 숨었습니다. 잘했어. 계속 지켜봐. 황미선의 목소리였습니다. 서윤은 숨이 막혔습니다. 이서윤이 뭘 하는지 전부 보고해. 알았지? 황미선이 말했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수가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습니다. 담담했죠. 서윤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수가 황미선의 스파이였던 걸까요? 처음부터 그랬던 걸까요?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서윤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죠. 작업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지수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윤을 보고 웃었죠. 언니, 어디 갔다 왔어요? 지수가 물었습니다. 평소와 똑같은 목소리였습니다. 서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리로 갔죠. 처음부터 다 거짓이었어. 서윤은 생각했습니다. 지수가 자기를 도와달라고 한 것도 거짓이었을까요? 눈물도 연기였을까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숨을 쉬기가 힘들었죠.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서윤은 사동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지수가 다가왔습니다. 언니, 제 빵 드실래요? 지수가 물었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괜찮아.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지수가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죠. 언니, 무슨 일 있어요? 지수가 물었습니다. 서윤은 지수를 쳐다봤습니다. 그 눈이 진심인지 거짓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어. 서윤이 말했습니다. 지수에게서 시선을 돌렸죠. 그날 밤 서윤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지수의 목소리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계속 지켜봐. 이서윤이 뭘 하는지 전부 보고해. 황미선의 말이 귀에 쟁쟁했습니다. 서윤은 혼자였습니다. 완전히 혼자였죠. 박영자도 등을 돌렸습니다. 지수도 배신했습니다. 식사도 할 수 없었죠. 작업도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사방이 막혀 있었습니다. 숨 쉴 곳이 없었죠.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서윤은 점점 야위어 갔습니다. 뺨이 푹 꺼졌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생겼죠. 어느 날 작업 중이었습니다. 갑자기 눈앞이 깜깜해졌습니다. 어지러웠습니다. 언니, 지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윤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의식이 흐려졌죠. 눈을 떴을 때는 의무실이었습니다. 천장이 보였습니다. 하얗게 빛나고 있었죠. 깨어났네요. 의무관의 목소리였습니다. 서윤은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힘이 없었죠. 움직이지 마세요. 영양실조예요. 의무관이 말했습니다. 링거를 꽂았습니다. 차가운 액체가 혈관으로 들어왔죠. 제대로 먹어야죠. 왜 안 먹었어요? 의무관이 물었습니다. 서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말할 수 없었죠. 1시간쯤 지났을까요? 의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지수가 들어왔습니다. 언니, 괜찮아요? 걱정스러운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지수를 보지 않았죠. 언니,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지수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수가 한참 서 있다가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죠. 서윤은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닦지 않았습니다. 그냥 흘러내리게 뒀죠. 이제 정말 끝인가? 서윤은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몸도 마음도 한계였죠.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직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황미선을 무너뜨려야 했죠. 증거를 찾아야 했습니다. 서윤은 눈을 감았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조금만 더 버텨야 해.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확신이 없었죠.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요? 서윤도 몰랐습니다. 의무실에서 나온 건 이틀 뒤였습니다. 링거를 맞고 조금 나아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몸은 무거웠죠. 사동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데 앞을 막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황미선의 조직원 셋이었습니다. 강혜도 있었죠. 어디가? 강혜가 물었습니다. 서윤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사동으로 가는 중이에요. 서윤이 말했습니다. 강혜가 비웃었습니다. 허락받았어? 강혜가 물었습니다. 서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의무실 좀 다녀왔다고 건방져졌네. 강혜가 한 발 다가왔습니다. 나머지 둘도 서윤을 애워쌌죠. 손목 비튼 거. 아직 안 갚았잖아. 강혜가 말했습니다. 주먹을 쥐었습니다. 서윤을 때리려는 거였죠. 서윤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피곤했습니다. 이제 참을 수 없었죠. 비켜요. 서윤이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뭐? 강혜가 물었습니다. 서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달라졌죠. 순한 며느리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날카롭고 차가운 눈이었습니다. 6년간 훈련받은 군인의 눈이었죠. 마지막으로 말해요. 비켜요. 서윤이 다시 말했습니다. 강혜가 웃었습니다. 인연이 진짜. 강혜의 주먹이 날아왔습니다. 서윤의 몸이 움직였습니다. 더 이상 숨기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았죠. 강혜의 주먹을 피했습니다. 고개를 살짝 틀었죠. 주먹이 귓가를 스쳤습니다. 그리고 반격했습니다. 강혜의 팔을 잡았습니다. 당겼죠. 강혜의 몸이 앞으로 쏠렸습니다. 그 순간 무릎을 올렸습니다. 강혜의 배에 박혔죠. 으윽. 강혜가 신음을 냈습니다. 몸을 구부렸습니다. 옆에 있던 조직원이 달려들었습니다. 서윤은 돌아섰습니다.
팔을 휘둘렀죠. 정확하게 목을 쳤습니다. 조직원이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세 번째 조직원이 뒤에서 덤벼들었습니다. 서윤은 뒤돌아봤습니다. 발을 올렸죠. 조직원의 가슴을 찼습니다. 조직원이 뒤로 날아갔습니다. 벽에 부딪혔죠. 모두 쓰러졌습니다. 3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복도가 조용해졌습니다. 멀리서 지켜보던 수감자들이 얼어붙었죠. 아무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서윤은 숨을 고르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죠. 강혜가 바닥에서 일어났습니다. 서윤을 쳐다봤습니다. 눈에 공포가 가득했죠. 너 뭐야? 강혜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걸어갔습니다. 강혜를 지나쳐갔죠. 뒤에서 강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황미선한테 말할 거야. 넌 끝났어. 서윤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사동에 도착했습니다. 수감자들이 모두 쳐다봤습니다. 이미 소문이 퍼진 모양이었죠. 복도에서 있었던 일이 전해졌습니다. 서윤은 자기 침대로 갔습니다.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죠. 이제 정말 시작이야. 정체를 숨길 수 없게 됐습니다. 황미선이 곧 알게 될 겁니다. UDT 출신이라는 걸 알게 되겠죠.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이미 한계였으니까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으니까요.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식당으로 갔습니다. 배식대 앞에 섰죠. 배식하는 수감자가 서윤을 봤습니다.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식판을 줬습니다. 밥과 국을 담아줬죠. 주변 수감자들이 길을 비켰습니다. 서윤이 지나가자 물러섰습니다. 두려워하는 눈빛이었죠. 서윤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만에 제대로 먹는 식사였죠. 그때였습니다. 박영자가 다가왔습니다. 맞은편에 앉았죠. 이봐요. 박영자가 말했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당신, 군인이었어요? 박영자가 물었습니다. 서윤은 밥을 씹었습니다. 삼켰죠. 그랬어요. 서윤이 대답했습니다. 박영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그랬구만. 박영자가 말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안해요. 그때 박영자가 말했습니다. 서윤은 박영자를 봤습니다. 가만히 있었으면 안 다쳤을 거라고 말한 거요. 미안해요. 박영자의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이해해요. 서윤이 말했습니다. 박영자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따뜻한 미소였죠. 이제 알겠어요. 당신이 왜 나섰는지. 박영자가 말했습니다. 군인이었으니까. 약한 사람 보면 못 참는 거죠. 박영자의 말에 서윤은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웃는 것 같았죠. 식사를 마쳤습니다. 사동으로 돌아가려는데 지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언니. 지수가 다가왔습니다. 서윤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언니. 왜 그랬어요? 왜 저한테 차갑게 대했어요? 지수가 물었습니다.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서윤은 지수를 봤습니다. 말해야 할까요? 화장실에서 들은 이야기를 말해야 할까요? 들었어요. 서윤이 말했습니다. 뭘요? 지수가 물었습니다. 화장실에서 황미선하고 이야기한 거요. 서윤이 말했습니다. 지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날 감시하라고 했죠. 내가 뭘 하는지 보고하라고. 서윤이 말했습니다. 지수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언니, 그게. 지수가 말하려 했습니다. 난 그냥 며느리가 아니었어. 서윤이 지수의 말을 끊었습니다. 난 군인이었지. UDT, 해군 특수전전단. 서윤이 말했습니다.
복도가 조용해졌습니다. 근처에 있던 수감자들이 모두 멈춰섰죠. 6년간 훈련받았어요. 격투도 생존술도 전부. 서윤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그러니까 조심하는 게 좋을 거예요. 황미선한테 그렇게 전해요. 서윤이 돌아섰습니다. 걸어가려 했죠. 언니. 지수가 소리쳤습니다. 서윤은 멈춰 섰습니다. 언니. 잘못 들었어요. 지수가 외쳤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죠. 황미선이 저한테 협박했어요. 언니를 감시하지 않으면 저를 독방에 보내겠다고. 지수가 울먹였습니다. 하지만 전 안 했어요. 한 번도 보고 안 했어요. 지수가 소리쳤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죠. 제가 알겠습니다라고 한 건 일단 모면하려고 한 거예요. 하지만 전 한 번도 언니를 배신하지 않았어요. 지수가 울었습니다. 서윤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지수의 눈을 봤습니다. 진심이 보였죠. 잘못 들었던 겁니다. 지수는 협박받았을 뿐이었습니다. 보고하지 않았던 거였죠. 서윤은 다가갔습니다. 지수를 안았습니다. 미안해. 서윤이 말했습니다. 지수가 서윤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미안해. 오해했어. 서윤이 다시 말했습니다. 지수를 토닥였죠. 그날 밤 서윤은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정체를 밝혔습니다. 황미선이 곧 움직일 겁니다. 하지만 혼자는 아니었습니다. 박영자가 있었습니다. 지수도 있었죠. 그리고 이제 숨길 필요도 없었습니다. 능력을 쓸 수 있었습니다. 서윤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번엔 떨리지 않았습니다. 전쟁은 이제 시작입니다. 다음 날부터 서윤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이었습니다. 모두가 잠든 시간이었죠. 서윤은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조용히 복도로 나갔습니다. 교도소는 고요했습니다. 야간 순찰 교도관이 지나갔죠. 서윤은 그림자에 몸을 숨겼습니다. 교도관이 지나가기를 기다렸습니다. 복도 끝으로 갔습니다. 창고가 있었죠. 황미선이 밀수품을 숨기는 곳이었습니다. 서윤은 며칠 동안 관찰했습니다. 교도관과 황미선이 물건을 주고받는 걸 봤죠. 문 앞에 섰습니다. 잠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윤에게는 문제가 아니었죠. 머리핀을 꺼냈습니다. UDT 훈련 때 배운 기술이었습니다. 찰칵. 문이 열렸습니다. 서윤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손전등을 켰죠. 희미한 불빛이 창고를 비췄습니다. 선반에 상자들이 있었습니다. 서윤은 하나를 열었습니다. 담배였습니다. 수십 갑이 들어 있었죠. 다른 상자도 열었습니다. 술이었습니다. 또 다른 상자에는 휴대폰이 있었습니다. 서윤은 휴대폰 하나를 꺼냈습니다. 주머니에 넣었죠. 증거였습니다. 나중에 쓸 수 있을 겁니다. 창고를 나왔습니다. 문을 잠갔습니다. 흔적을 남기지 않았죠. 사동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휴대폰을 매트리스 밑에 숨겼습니다. 시작이야. 서윤은 생각했습니다. 이제 증거를 모으기 시작한 겁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서윤은 계속 움직였습니다. 밤마다 창고를 확인했죠. 황미선과 교도관의 거래를 기록했습니다. 머릿속에 새겼습니다. 어느 날 작업 시간이었습니다. 서윤은 박영자 옆에 앉았습니다. 영자 씨. 서윤이 작게 속삭였습니다. 박영자가 쳐다봤죠. 여기서 편지 보낼 수 있어요? 서윤이 물었습니다. 박영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달에 한 번. 검열받지만. 박영자가 대답했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구한테 보낼 건데요? 박영자가 물었습니다. 서윤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옛날 동료요. 군대 때.
서윤이 말했습니다. 박영자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조심해요. 황미선이 지켜보고 있어요. 박영자가 속삭였습니다. 서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서윤은 편지를 썼습니다. 종이와 펜을 구했죠. 짧게 썼습니다. 암호처럼 썼습니다. 진우야. 잘 지내? 나는 여기서 새로운 걸 많이 배우고 있어. 특히 창고 관리하는 법. 5동 3층 끝방이 제일 중요하더라. 매주 목요일 밤 10시가 바쁜 시간이야. 기억해둬. 진우는 UDT 동기였습니다. 똑똑한 친구였죠. 이 편지를 보면 알아챌 겁니다. 편지를 봉투에 넣었습니다. 주소를 적었죠. 교도관에게 제출했습니다. 검열 후에 발송됩니다. 교도관이 말했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틀 뒤였습니다. 작업 중에 황미선이 나타났습니다. 서윤의 작업대 앞에 섰죠. 이서윤. 황미선이 불렀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UDT 출신이라며? 황미선이 물었습니다. 입꼬리가 올라가 있었죠. 그렇습니다. 서윤이 대답했습니다. 황미선이 웃었습니다. 재미있네. 재벌집 며느리가 군인이었다니. 황미선이 말했습니다. 서윤을 내려다봤죠. 그래서 뭘 할 건데? 황미선이 물었습니다. 도전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아무것도요. 서윤이 말했습니다. 황미선이 비웃었습니다. 그럼 됐어. 계속 얌전히 있어. 황미선이 돌아섰습니다. 걸어가며 말했죠. UDT든 뭐든. 여긴 내 왕국이야. 잊지 마. 구두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서윤은 일을 계속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그날 밤이었습니다. 서윤은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펜으로 글을 썼죠. 당신의 왕국은 곧 무너진다.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서윤은 종이를 접었습니다. 새벽에 움직일 겁니다. 다음 날 새벽이었습니다. 서윤은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복도로 나갔죠. 황미선의 침대로 갔습니다. 황미선은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서윤은 베개 밑에 쪽지를 넣었습니다. 소리 없이 넣었죠. 사동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침대에 누웠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기상시간이었죠. 수감자들이 하나둘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게 뭐야? 황미선의 목소리였습니다. 화가 난 목소리였죠. 서윤은 일어나서 봤습니다. 황미선이 쪽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죠.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누가 이걸 내 베개에 넣었어? 황미선이 소리쳤습니다. 사동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황미선을 봤죠. 황미선이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누가 했는지 찾으려는 거였죠. 누구야? 누가 했어? 황미선이 물었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황미선의 시선이 서윤에게 왔습니다. 서윤은 태연하게 침대를 정리하고 있었죠. 너야? 황미선이 물었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가요? 서윤이 물었습니다. 황미선이 쪽지를 흔들었습니다. 이거. 황미선이 소리쳤습니다. 서윤은 쪽지를 봤습니다. 읽었죠. 모르겠는데요. 서윤이 말했습니다. 얼굴에 아무 표정도 없었습니다. 황미선이 서윤을 노려봤습니다.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죠. 증거가 없었습니다. 조심해. 누가 했든. 황미선이 말했습니다. 쪽지를 구겼습니다. 던져버렸죠. 하지만 서윤은 알았습니다. 황미선이 흔들리고 있다는 걸. 처음으로 불안해하고 있다는 걸.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교도소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황미선의 조직원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누가 쪽지를 넣었대? 황미선이 화났대.
속삭임이 퍼졌죠. 황미선은 조직원들을 더 강하게 다그쳤습니다. 의심했습니다. 누가 배신자인지 찾으려 했죠. 조직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작업 중이었습니다. 박영자가 서윤에게 다가왔습니다. 쪽지. 당신이 한 거죠? 박영자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서윤은 웃었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죠. 조심해요. 황미선이 미쳐 돌아가고 있어요. 박영자가 말했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그게 목적이에요. 서윤이 속삭였습니다. 박영자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황미선을 무너뜨리려면 안에서부터 흔들어야 해요. 조직원들이 서로 의심하게 만들어야 하죠. 서윤이 말했습니다. 박영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똑똑하네요. 박영자가 말했습니다. 서윤은 웃었습니다. 그날 밤 서윤은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계획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증거도 모으고 있었죠. 편지도 보냈습니다. 이제 황미선의 조직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안에서부터 무너지고 있었죠.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됩니다. 기회가 올 겁니다. 서윤은 눈을 감았습니다.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복수가 시작됐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평소와 같은 하루였죠. 서윤은 식판을 받아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식당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교도소장이 들어왔습니다. 뒤에 교도관 여럿이 따라왔죠.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식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멈춰섰습니다. 황미선. 교도소장이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황미선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죠. 네. 소장님. 황미선이 대답했습니다. 평소의 여유가 없었습니다. 나와. 지금 당장. 교도소장이 말했습니다. 황미선이 걸어갔습니다. 교도관들이 애워쌌죠. 식당 문이 닫혔습니다. 황미선이 끌려갔습니다. 수감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무슨 일이야? 황미선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거야? 속삭임이 퍼졌죠. 서윤은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표정이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속에서는 뭔가 뜨거운 게 타올랐죠. 시작됐어. 오후였습니다. 작업 시간이었죠. 그런데 교도관들이 창고로 몰려갔습니다. 5명이나 됐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교도관들이 상자를 들고 나왔습니다. 담배와 술이 든 상자였죠. 증거물이었습니다. 수감자들이 쳐다봤습니다. 모두 알았습니다. 황미선의 밀수가 들통난 거였죠. 저녁 시간이 되었습니다. 황미선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빈자리가 눈에 띄었죠. 황미선의 조직원들이 불안해했습니다. 강혜가 다른 조직원들과 모여 있었습니다. 수군거렸죠. 황미선은 어디 갔어? 모르겠어. 소장실에 끌려간 것 같은데. 우리 어떡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조직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지수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박영자도 같은 테이블에 앉았죠. 당신이 한 거죠? 박영자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편지가 통했어요. 서윤이 말했습니다. 박영자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동료가 검찰에 제보했을 거예요. 교도소를 조사하라고. 서윤이 속삭였습니다. 지수가 놀란표로 봤죠. 언니가 다 계획한 거예요? 지수가 물었습니다. 서윤은 웃었습니다. UDT에서 배운 거예요. 적을 무너뜨리려면 안과 밖에서 동시에 쳐야 한다고. 서윤이 말했습니다. 박영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단해요. 박영자가 말했습니다. 서윤은 밥을 계속 먹었습니다. 다음 날이었습니다. 아침 기상 후 전체 집합이 있었습니다.
운동장에 모였죠. 교도소장이 단상에 섰습니다. 어제부터 특별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도소장이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울려 퍼졌죠. 밀수 혐의로 수감자 1명과 교도관 3명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수감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교도관들도 긴장한 표정이었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규율을 강화하겠습니다. 협조 바랍니다. 교도소장이 말을 마쳤습니다. 집합이 해산됐습니다. 서윤은 사동으로 돌아가는 길에 강혜를 봤습니다. 강혜가 벽에 기대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죠. 너 때문이지? 강혜가 물었습니다. 서윤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뭐가요? 서윤이 물었습니다. 강혜가 다가왔습니다. 황미선이 잡혀간 거. 내가 신고한 거지? 강혜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증거 있어요? 서윤이 물었습니다. 강혜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없으면 비켜요. 갈 길 바빠요. 서윤이 말했습니다. 강혜를 지나쳐갔죠. 강혜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황미선이 없는 지금 힘이 없었죠. 사흘이 지났습니다. 황미선은 독방에 격리됐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했죠. 교도관 3명도 정직됐다고 했습니다. 교도소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황미선의 조직은 사라졌습니다. 조직원들은 뿔뿔이 흩어졌죠. 강혜도 조용해졌습니다. 서윤은 평범하게 지냈습니다. 작업도 하고 식사도 했습니다. 하지만 밤마다 생각했습니다. 이제 황미선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서윤의 억울함은 아직 남아 있었죠. 시댁의 죄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면회 신청이 왔습니다. 서윤 앞으로 온 면회였죠. 서윤은 놀랐습니다. 3개월 동안 면회객이 없었으니까요. 면회실로 갔습니다. 유리창 너머에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진우였습니다. UDT 동기였죠. 같이 훈련받았던 친구였습니다. 서윤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전화기를 들었죠. 서윤아. 진우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진우야. 왔구나. 서윤이 말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편지 받았어. 아무 알아챘지. 진우가 말했습니다. 서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검찰에 제보했어. 청송교도소 밀수 사건으로. 조사 들어갔더라. 진우가 말했습니다. 서윤이 웃었습니다. 고마워. 서윤이 말했습니다. 진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진우가 말했습니다. 표정이 진지해졌죠. 내 사건도 다시 조사 중이야. 서윤은 숨이 멎었습니다. 뭐? 서윤이 물었습니다. 진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횡령했다는 증거가 조작됐을 가능성이 크대. 검찰에서 재조사 들어갔어. 진우의 말에 서윤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시댁에서 증거를 조작한 거로 보인대. 회계장부를 다시 확인하고 있어. 진우가 말했습니다. 서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내 결백이 곧 밝혀질 거야. 진우가 말했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죠. 고마워. 정말 고마워. 서윤이 말했습니다. 진우가 웃었습니다. 우린 동료잖아. 당연한 거지. 진우가 말했습니다. 면회 시간이 끝났습니다. 진우가 일어섰습니다. 힘내. 곧 나올 거야. 진우가 말했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면회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렀죠.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기쁜 눈물이었습니다. 드디어 희망이 보였습니다. 진실이 밝혀질 희망이 보였죠. 사동으로 돌아왔습니다. 지수와 박영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언니,
무슨 일 있어요? 울었어요? 지수가 물었습니다. 서윤은 웃었습니다. 좋은 일이야. 아주 좋은 일. 서윤이 말했습니다. 지수와 박영자를 안았습니다. 내 결백이 곧 밝혀질 거야. 재조사가 시작됐어. 서윤이 말했습니다. 지수가 환호했습니다. 정말요? 언니. 지수가 소리쳤습니다. 박영자도 웃었습니다. 잘 됐네요. 정말 잘 됐어요. 박영자가 말했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서윤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따뜻했습니다. 황미선의 왕국은 무너졌습니다. 밀수 조직도 와해됐죠. 교도소는 평화로워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윤의 진실도 밝혀질 겁니다. 시댁의 죄도 드러날 거였죠.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됩니다. 조금만 더. 서윤은 눈을 감았습니다. 처음으로 평온하게 잠들었습니다. 악몽은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그날은 맑은 봄날이었습니다. 하늘이 높고 푸르렀죠. 서윤은 교도관을 따라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재심 판결일이었습니다.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방청석에 진우가 앉아 있었습니다. 손을 흔들었죠. 서윤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판사가 들어왔습니다. 모두가 일어섰습니다. 서윤의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피고인 이서윤 재심 사건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서윤은 숨을 멈췄습니다. 원심을 파기합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서윤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피고인 이서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합니다. 망치 소리가 쿵 하고 울렸습니다.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귀가 웅웅거렸죠.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무죄였습니다. 드디어 무죄였습니다. 서윤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울었습니다. 억울했던 3개월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죠. 또한 허위 증거 조작 및 무고죄로 이호, 박오을 기소 의뢰합니다. 판사가 덧붙였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였습니다. 드디어 처벌받는 겁니다. 진우가 달려왔습니다. 서윤을 일으켜 세웠죠. 축하해. 이제 끝났어. 진우가 말했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울었습니다. 사흘 뒤였습니다. 석방일이었습니다. 서윤은 마지막으로 교도복을 입었습니다. 짐을 쌌죠. 사동으로 갔습니다. 작별 인사를 해야 했습니다. 지수가 달려왔습니다. 서윤을 꼭 안았죠. 언니, 나가시는 거죠? 지수가 물었습니다. 눈물을 글썽이며 봤습니다. 응, 오늘 나가. 서윤이 말했습니다. 지수의 손을 잡았죠. 지수야, 너도 곧 나갈 수 있을 거야. 재심 청구해봐. 서윤이 말했습니다. 지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니가 도와줬으니까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수가 말했습니다. 서윤은 지수를 다시 안았습니다. 박영자도 다가왔습니다. 잘 가요. 밖에서 잘 살아요. 박영자가 말했습니다. 서윤은 박영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영자 씨도 힘내세요. 곧 만기잖아요. 서윤이 말했습니다. 박영자가 웃었습니다. 그러게요. 이제 2년만 더 있으면 되네요. 박영자가 말했습니다. 서윤은 박영자를 안았습니다. 고마웠어요. 빵 나눠준 거. 서윤이 속삭였습니다. 박영자가 등을 토닥였습니다. 별 말씀을. 당신이 더 고마웠어요. 황미선 없애줘서. 박영자가 말했습니다. 서윤은 웃었습니다. 교도소 정문으로 걸어갔습니다. 철문이 열렸습니다. 햇빛이 쏟아져 들어왔죠. 서윤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갔습니다. 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자유였습니다. 진우가 차를 대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유는 차에 탔습니다. 어디 갈래? 진우가 물었습니다. 서유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바다로 가죠. 서윤이 말했습니다. 진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시간쯤 달렸을까요? 바다가 보였습니다. 푸른 바다였죠. 차에서 내렸습니다. 모래사장을 걸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죠. 서유는 신발을 벗었습니다. 맨발로 모래를 밟았습니다. 차가웠지만 좋았습니다. 바닷가에 서서 바다를 봤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 밀려갔습니다. 갈매기가 울었죠. 소매를 걷어 올렸습니다. 손목의 문신이 드러났습니다. 바다와 닷, 그리고 숫자. UDT의 증표였습니다. 서유는 그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힘들었지만 자랑스러웠던 날들이었죠. 동료들과 함께 훈련받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 훈련이 자신을 구했습니다. 교도소에서 살아남게 했죠. 황미선을 무너뜨릴 수 있게 했습니다. 고마워. 그때의 나. 서유는 중얼거렸습니다. 진우가 옆에 섰습니다. 이제 뭐 할 거야? 진우가 물었습니다. 서유는 바다를 보며 말했습니다. 일단 쉴 거야. 그리고 천천히 생각해 볼게. 뭘 하고 싶은지. 서윤이 말했습니다. 진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제든 도움 필요하면 연락해. 진우가 말했습니다. 서윤은 웃었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서윤이 말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머리카락이 날렸죠. 서윤은 눈을 감았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바다 냄새가 났습니다. 짠 냄새였죠. 그리운 냄새였습니다. 3개월 전만 해도 절망뿐이었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죠. 시댁에게 배신당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참았습니다. 계획을 세웠죠. 증거를 모았습니다. 싸웠습니다. 그리고 이겼습니다. 황미선의 왕국을 무너뜨렸습니다. 자신의 결백도 증명했죠. 시댁의 죄도 밝혔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무엇을 할까요? 어디로 갈까요? 서유는 아직 몰랐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천천히 찾아가면 됐으니까요. 이제 시간이 있었습니다. 자유가 있었죠. 서유는 다시 바다를 봤습니다. 수평선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 너머에 뭐가 있을까요? 어떤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서유는 모릅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미 지옥을 겪었으니까요. 이미 이겨냈으니까요. 이제 어떤 시련이 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서유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파도가 발을 적셨습니다. 차갑고 시원했죠. 서유는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바다를 향해 걸었습니다. 새로운 인생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하지만 서윤의 인생은 이제 시작입니다. 오늘 이야기 정말 재밌었다면 꼭 댓글로 점수를 남겨주세요. 정말 재밌었다면 100점, 너무 재미없었다면 50점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복 많이 받으실 거예요.